네, 해외 시장 마감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자, 이슈들까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일본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본 증시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은 3월 결산 법인들의 그 권리락으로 니케이 평균 주가가 82엔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주가가 현재 직전 고점인 12,600엔대까지 근접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관망 분위기가 좀 짙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그 신용 매수 잔고가 2조 2천억 엔이 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컸었던 수출주나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은 둔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오늘이 권리부 시세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고배당이 예고한 종합상사라든지 그리고 제약 쪽으로 관심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이 미국과 같은 이 환태평양 국가에 이어서 EU 국가들과도 이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네, EU는 일본의 그 세 번째 무역 파트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는 10%, TV에 대해서는 14%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과 EU의 그 FTA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 산업계에서는 EU와 FTA 문제와 관련해서 조기 체결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와 FTA를 체결하면은 수출 증가로 인해서 일본의 그 GDP는 0.36%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규정 강화로 인해서 세계적인 친환경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그 자동차라든지 전기 기계 그리고 유니창과 같은 생활용품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를 못한데요. EU도 일본 내 그 자동차라든지 의약품과 같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이나 철도와 같은 쪽에서도 일본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일본과의 그 본격적인 FTA 협상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만큼 EU와 일본과의 그 FTA라든지 그리고 또 환태평양 그 경제 동반자 협정 그 내용들을 봐가면서 일본과의 그 FTA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는 이런 그 전략이 바람직한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어제 장에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도 좀 숨고르기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유 기업의 1, 2월 달 이익이 그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또 도시화 추진과 관련된 세칙이 가까운 시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 호재를 중심으로 한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공급 물량 확대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다음 주 청명절 4, 5일 전후에서는 IPO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800여 개 기업들이 그 IPO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어패럴에 관한 그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영부인 그 펑리 위엔이 첫 외유길에 그 중국산 가방을 갖고 나갔다는 보도로 인해서 중국산 어패럴 기업들이 재차 주목받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에도 곧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 만큼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 관련 쪽으로 개별 종목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정부가 기업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이러한 점은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가 대형 은행에 대해서 경기 민감 산업이라든지 과잉 생산 업종 뿐만 아니라 5개 종류의 기업에 대해서 특별 위험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 9개 산업에 대해서 은행의 대출 총액이 무려 40조 위엔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지금 지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하반기부터 추진될 그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라든지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강제 퇴출시키기 앞서서 은행들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경고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들의 부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방 정부의 그 비호를 받으면서 방만하게 그 경영을 하고 있는 철강이나 비철금속, 시멘트, 석탄화, 조선,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과 같이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국유 기업들의 이제 앞으로 신규 대출 중단이라든지 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중국 기업들의 그 기업 퇴출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